시민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전력 생산, 저장 등 발전 연구개발 산업비 확대를 위해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 약 5만 1,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상황, 이 공장을 기공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대도 이렇게 특별한 연출을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케렌시아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차야말로 현대인의 케렌시아이자 고객분들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팰리세이드는 한 대의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저희 그 현대차에서 최초의 중대형 SUV고요. 저희는 최초지만 마켓에서는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이 차를 보고 특별함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외장에서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굉장히 좀 대담하고 웅장한 캐릭터를 강조를 해서요. 보통 램프나 그릴 같은 것들이 다 수직 구조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수직 구조를 통해 차가 더 커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내장은 반대로 수평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차가 넓어 보이고 고객들이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차를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객의 관점에서 좀 디자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의 내장을 보시면은 정말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섬세한 터치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단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동급 차종 중에 가장 큰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3열 시트에서 보시면은 3열 시트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시고 이렇게 그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뒷자리 2열, 3열에 탔을 때도 뭐 아이패드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절대 그 배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리 하나하나마다 다 USB 포트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아빠가 앞에서 운전할 때는 또 어떤 그 커맨딩한 어떤 드라이빙 필링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어떻게 이 차를 사용하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차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적으로 저희 USP를 정해놓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 디자인의 탁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형 SUV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 거주성, 또한 하물 공간은 물론 또 다른 중요한 니즈인 연비, 가격 대비 가치를 최우선으로 저희들은 개발하였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요즘 시대가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해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차가 계속 발전하면서 또 큰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미니밴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간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이 지금 애들이 많이 안 낳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그 큰 SUV를 활용함으로 해서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차로서 뭔가 물론 자기 생활할 때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뭔가 모였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SUV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추고 출발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왕. 스무스하게 출발을 하면서 몰래 오프로드로 빠져서. 근데 지금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 저기 멀어지니까 좀. 근데 아까랑 또 노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눈이 쌓여서. 어차피 지금 눈이 쌓여 있어서 저는 그럼 눈길 드리프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이 벌써 쌓여가지고 눈길 아닌 눈길이 좀 더 있어요. 아직 얼진 않았는데 쌓이고 네. 있어요. 큰 길은 녹았네요. 그래도. 저기
여기만 기다려있군요. 그렇네요. 그리고 얼진 않았어요. 얘가 지금요 이 2차선 국도길에서도 지금 차선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지금. 와, LFA가 있어서 그렇죠? 네, LFA. 저보다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네, 앞 딱딱. 딱딱. 근데 뒤가 확실히 한번 헐렁하네요. 뒤에는 괜찮고 3열이 심하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뒤에도 타보고 지금 앞으로 왔잖아요. 근데 뒤에 있을 때가 조금 지금보단 더 했던 것 같아요. 앞에가 훨씬 나아요. 네. 승차감이 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말하면 둔한데요. 이게 핸들링이 뭐 유격이 많이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오프로드 때문에 세팅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걸 연구원한테 물어보려고 아까 갔는데 모르신대요. 아, 혹시 모드를 바꾸면 좀 바뀔 그러진 않겠죠? 가솔 네. 스티어링은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네,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근데 부드럽네요. 여기서 조작하시고 나서 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약간 시간 텀이 있어요. 네, 바로바로 반응이 오질 않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국도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엔진 소리가 좀 들리네요. 네, 뒤에서는 훨씬 더 정숙했던 것 같아요. 여기 미무장님 운전하면 차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깨어나. 가속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지금 시속 100km까지 쉽게 올라갔어요. 네, 쉽게 올라갔죠. 뭐야, 불이 없어. 오, 터널에 불이 아, 좀 아쉽네요. 여기서 뭔가 은은하게 앰비언트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게 모드적으로. 네, 넣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면 네, 넣어도 됐는데 진짜. 그거 되게 싸요 앰비언트. 네. 근데 안 내는 그래요? 거죠 일부러. 근데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거 이제 하겠는데요. 네. 네.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CC가 깡패라고 배기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리즈 차체인 만큼 고속으로 갈수록 그 추월 가속 성능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무뎌지는 것 같네요. 가솔린은 어떨까요? 가솔린은 힘 부족 없을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나요? 예, 200까지 쭉 올라가겠죠 가솔린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에키스 사이클이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들어갔대요. 가솔린은. 그래서 연비가 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킨슨 사이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흡기 밸브 말고 배기 밸브를 조금 더 열어놔요. 피스톤 엔진 행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흡기 밸브를 더 열어놓으니까는 배기를 더 열어놓으니까 흡기로 들어오는 그 흡기가 다 안 들어와요. 좀 덜 들어와요. 그 대신에 남아있는 배기가스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충진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은 줄어드는 대신에 연료 효율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4명 타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갑니다. 무덤덤하죠? 네, 70에서 네. 되게 더디게 올라갔어요. 70에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배기량이 한계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으면 좀 낫으려나? 컴포트 모드에서 했기 글쎄요. 때문에 네. 스티어링만 좀 무거워진다? 그래서 약간 좀 네. 단단해지죠? 네. 아, 이거 고속 과속충들은 좀 말 나오겠어요. 이게 완전 컴포트 쪽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패밀리카
컨셉이라서. 예. CF 그대로예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그거 그대로예요,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알로크로사우루스 플로포사우루스 공룡 이름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공룡을 잘 몰라서 아까 뭐 글이 어쩌고 개그하는 건가? CF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제 얘랑 그 매칭을 시킨 게 몸집 크고 순한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걔가 초식이군요. 예. 근데 몸집이 아주 크고 네. 순해요. 맞아, 주라기 공원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예. 얘도 좀 순한 것 같아요, 차가. 예. 딱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혼란도 일으키고 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게 또 여론을 형성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금 저희 그 허세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순수하게 의견을 받는 검토 중인 의견을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혀 그때 기본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주셔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갑작스럽게 좀 변경이 됐고요. 기재부 쪽하고 국회 쪽에서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이 안 나가지고 대수랑 이렇게 좀 아직 좀 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지게 됐고요. 아마 다음 주에 있는 제주도에서 아마 내용이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대신에 그 개략적으로 변경되려고 변경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금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중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기 승용차 관련돼서는 뭐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최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인하는 확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상에서 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보조금을 계산할 때는 뭐 시기 지금 그 지침상에 나와 있으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은 기본 금액이라는 게 있고 더하기 해서 그 배터리 용량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면 무조건 받는 금액이 되어 있고 지금 원래는 3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900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은 이 350만 원이 내려갈 겁니다. 기본적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려갈 거고 단위 보조금이 지금 배터리 용량 곱하기 단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위 보조금이 지금 원래는 1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900만 원이 맥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인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중 전비라든지 최저 가중 전비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단 작년도에 올해 차들은 작년에 출시됐던 차를 기준으로 그 가중 전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내년도 차량들은 올해 나온 차를 기준으로 최저 그 가중 연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가중 연비 대상 차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 관계자분들 계시긴 합니다만은 올해 차량 중에서 나온 거는 P100D 차량이 최저 가중 연비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른 차들은 대비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초소형 전기차는 기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까 계산했던 가중전비를 계산했던 비용에서 30%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30% 했던 이유는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요. 또 배터리의 급속 충전이나 완속 충전이 초소형차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전장이라든지 또는 안전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초소형차에 대한 그 성능을 완성차 대비 30% 정도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0.3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곱해서 앞에 기본 금액하고 더하기 해서 그래서 450만 원보다는 원래 낮았습니다만은 정액적으로 준다고 해서 동일하게 450만 원 주시는 거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초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성차 그 전기 승용차 쪽이 낮아졌기 때문에 1200에서 900 정도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초소형차도 일부 보조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랑 동일하게 받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승용차에서는 완속 충전 기준, 급속 충전 기준, 1충전 주행거리를 만족을 하면은 수용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차가 완속 충전 다 되고 급속 충전 다 되고 그 다음에 1충전 주행거리를 수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면 초소형차 하더라도
완성차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지키는데 동일하게 달라는 거는 좀 다른 제조사와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단지 그렇게 만족을 하시면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승합차 쪽은 지금 중형하고 대형인데 작년에 그 제주도에서 발표를 드릴 때 5종 이상이면은 이제 차등에서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차가 지금 차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대신에 지금 그 차 간의 성능이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 차가 지금 인증이 들어와 있는 것과 시중에 판매돼서 나와 있는 차량들이 등급이 좀 이 위아래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300km 이상 주행 차량과 그러니까 배터리도 거의 한 250km 이상 달리는 차량들이 있고 200km 정도 수준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이제 과연 동일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국내의 그 자동차 관리법상의 기준이 등급이 익히 잘 아시는 솔라티급 정도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수준까지가 다 중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차의 등급이 워낙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동일하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차량 크기에 따라서 좀 차등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정규 화물차 쪽은 지금 소형은 제인모터스의 지금 칼마토도 지금 거의 진행이 완료되신 걸로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파워프라자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경영하고 소형까지는 돼 있는데 중형 쪽에서 해외 차량들을 수입해서 들여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요 제기도 있으시고 하셔서 원래 작년도에도 중형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차량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특수차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중형까지는 같이 그 비용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중형이 총 중량이 3.5톤에서 10톤 미만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 승합차처럼 이 부분도 총 중량 이 단위가 3.5톤부터 10톤까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총 중량 기준을 하든 다른 그 개수를 나타내서 아마 차등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특수차 쪽은 소형 노면 청소차 쪽하고 지게차, 전기 지게차 쪽, 그 납축 배터리를 가진 전동 지게차가 아니고요. 전기 지게차 쪽도 같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자동차 쪽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검토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평가 규정 쪽입니다. 전기차 평가 규정 쪽은 변동 사항이 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충전 주행 거리입니다. 기존대로 그 상온 120km 이상으로 원래대로 복귀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 초소형 전기차만 예외로 해서 60km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사용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영하 1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30도까지 방치 시험을 15일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오늘도 갑자기 추워졌죠. 그 다음에 그 올 여름에 또 폭염이 뭐 40도 가까이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한여름에 더울 때랑 가을에 시험하시는 분들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KS 기준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그 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25도에서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까지 해서 그 상향으로 위아래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충전 교육 관련돼서는 KS 표준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다만 KS 표준 미재정 충전기 사용 차종의 경우 제외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KS 개정 고시에 따른 콤보 1 충전 방식을 권장하는 식으로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온 주행거리는 현재 상온 저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초소형차와 200km 이상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60%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되고 전체 차량이 초소형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7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상반기 때 이
70%에 대한 부분을 말씀들을 그때 제조사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2년 정도 이게 바꾸려면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경과가 된 내년부터 이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입니다. 지금 배터리 종류에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시면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 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 인증 능력을 충족하는 제조사가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무조건 시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차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도 중국 차량이라든지 해외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서 해당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요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까지 돼 있는 차량은 상관없고요. 신규 차량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신규 이 규정이 공식적으로 고시가 돼서 실행이 된 이후에 접수를 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이거를 접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속 충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 충전 관련돼서 일부 시험을 하시는 중에 지금 환경공단의 시험 담당자분께서 확인된 내용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할 예정인데요. 충전기의 급속 충전기의 전류를 지금 100A로 되어 있는데 이 100A를 측정하는 위치는 충전기 쪽입니다. 충전기 쪽에서 측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0A로 되어 있는데 일부 차종들에서 암페어를 맞추면서 볼테이지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낮추시는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다시피 의도가 환승차법에도 충전기가 급속 충전은 40kW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원래 의도는 환경부에서 공급하는 급속 충전기 50kW 급속 충전기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40km 이상 되니까 이런 정도의 용량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지만이 급속으로 본다라는 취지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했을 때 제작사마다 볼테이지가 약간씩 틀리시기 때문에 최소한 100A 이상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 40kW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져서 이 부분을 넣었던 건데 볼테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암페어만 맞추셔가지고 킬로와트 수를 임의적으로 낮추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수용차라든지 경영 소형에 대해서는 경영 소형 중형까지는 40kW 이상, 그다음 대형은 100kW 이상으로 킬로와트 수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암페어는 유지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킬로와트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주 배터리 차단 장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현재는 장치 간의 정기적인 연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제작사의 환경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와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장치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 배터리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만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사들의 좀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구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몇 가지 문구들 조정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환경공단의 시험 담당자분께서 시험을 하시다가 제작사들의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편의적인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문구 조정이 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조금과 이 부분을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했는데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직 또 용역도 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이진 않고 또 작년에 간담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작년에도 6월 1일 날 간담회를 하고 뒤에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 예고를 하고 또 한 달간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확정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시죠? 예, 저는 대풍 EV 자동차라고요. 3륜 전기차를 환경부 보급 사업을 받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형차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시스코 그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 맥락은 같지만은 다른 차원인데요. 어차피 이 환경부 보조금 지급 사업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오는 거라면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가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친환경 전기차로 바꿨을 때는 2륜 전기차를 타든 3륜 전기차를 타든 초소형차를 타든 2억짜리 그 테슬라 전기차를 타든 지급해는 돈 한 사람이 조금의 배출가스 배출하는 것을 개선하니까 주는 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똑같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선택은 성능이 좋은 차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고 나는 가까운 거리를 다니니까 뭐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고객이 또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그 정부에서 요건 고급차니까 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요건 조금 경차니까 조금 덜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모든 전기차의 기준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고 각 회사가 알아서 그 사업성을 갖추어서 파는 거지 고객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죠. 필요한 사람의. 그렇게 하면은 이 수도권 대기질이 더 빨리 개선되고 전기차가 더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 보조금의 취지는요. 그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일단 당장에 전기차를 생산할 때 제조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거죠. 또 아울러서 구매자의 부담도 같이 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구매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조금의 취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그 전기차의 시장이 아직은 좀 협소하고 그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사는 많은 그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또 비싸게 팔면은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매자에게 또 생산자에게 같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2륜차, 3륜차 또 그 장거리 주행과 단거리 주행차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완속만 되는 차가 있고 완속급속이 다 되는 차가 있고 또 초급속이 되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을 잘 보시면 원래 1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아예 나눈다면은 1번과 10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보조금을 다 동일하게 받도록 보조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까지 다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밑으로 어느 정도 최대한 그 제작사들이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유도책을 하기 위해서 그 차등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차등에 대한 지급 그 상향선이 2륜차하고 전기 승용차가 서로 다른 거고요. 또 전기 승용차 중에서도 초소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누는 거죠. 환경부 보조금 평가 부분에 대한 게 해마다 이게 갑자기 뭐 12월 달에 대해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매년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급속 충전기가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DC 콤보 1으로 권장을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DC 콤보로 해서 KOS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정된 것들도 아닌데 기존에 뭐 AC3상이나 차대무나 DC 콤보 개념에 대한 이 급속 충전기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DC 콤보 이외에는 보조금 사업 안에 안 넣는다고 한다 하면 앞으로 향후 환경부는 지금 콤보라든가 DC 콤보 지금 3가지 충전 모델에 대한 충전기 자체를 없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급속 충전기 쪽은 지금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까지는 그 3개짜리 AC3상하고 차대모 콤보 3가지 타입을 다 지원하는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년부터 나머지 DC 콤보를 제한 부분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술들이 대부분 그 한쪽으로 몰려 그 콤보 쪽으로 통일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의
한정된 예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디스콤보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디스콤보 위주로 급속tun역에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근처에 아무 기존에 어떤 그 차는 있는데 NC3당이나 자전거 차량이 있는데 그런 충격이 없다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콤보 위주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상에는 여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그냥 중간에 긴 문구는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그 공고문을 그 행정 예고를 됐을 때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닷컴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